TV 김재구입니다. 오늘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말씀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 입당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윤 총장은 꽤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 나경원은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입당을 하기까지의 과정은 그리 간단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입당 시기도 문제고요. 현재로서는 전혀 특정할 수는 없어요. 고민의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께서. 그럼에도 윤 총장이 먼저 화합의 메시지를 내므로써 우리 당원들, 우리 당 지지층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준석 후보는 마치 본인의 버스 조기 출발론에 윤 총장이 화답한 것처럼 그렇게 비틀고 있어요. 전혀 착각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윤 총장은 윤 총장의 스케줄대로 가는 것인데 그것을 아전인숙적으로 해석을 한 이준석 그리고 유승민, 김무성 등등등 하태경 등등등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후보가 선의에 내민 손길마저 정치공학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선 주자가 당대표 후보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려고 언론 플레이를 하다니 참 한심스럽다. 아니 대선 주자가 당대표한테 끌려다니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런 태도야말로 대선 주자 후보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주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아침에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에 있어서도 이준석 후보가 갑질하는 듯한 고압적인 모습에 더더욱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년 3월 9일 날 대선 잘못됐을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자꾸만 생겨요. 이러다가 또 안철수 대표와 거칠게 다투고 끝내 통합이 물 건너가는 그런 것은 아닌지 당원과 국민들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신중하고 절제해야 대선 주자 한 명 한 명 모두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그들의 명예와 권위가 실추되지 않도록 당대표는 묵묵히 뒤에서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씨는 그렇지가 않아요. 벌써부터 자기가 당대표가 된 듯한 그런 발언을 하고 다니고 이것은 너무 심하다.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깊게 통찰하고 아주 판단하실 거라고 저 나경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참 문제다. 오늘 또 대구에서 아마 2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구에서 또 5명의 당권 주자들이 거기서 이제 또 토론을 하니까 일단 3시쯤 되면 또 어떻게 또 이준석 후보가 실수를 할 것인지 그것도 참 문제고요. 걱정입니다.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가서 참배를 하시고 이제 대구로 내려갔는데 나경원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결단과 해안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근대화가 가능했다.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할 때라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어떻게든 만들어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방문해가지고 참배하고 그리고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한 뒤에 박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간 것은 5 후보 중에서 나경원 후보가 오늘 갔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유독 그리워지는 시기다 이런 말도 해요. 나경원 후보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완전히 이 정권을 물리쳐야 되는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암담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에 나경원이가 당대표가 되면 박 대통령 같은
그런 분을 꼭 만들겠다. 이런 말도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자들이 물어봐요.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이도 드시고 너무 오래 그곳에 계시다. 그리고 당대표가 분명히 되면 즉각 석방할 수 있도록 제가 올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경원 후보가. 그리고 여당이 사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거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사면을 지금 우리가 애걸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다른 방법이 분명히 나한테 있다. 분명히 사면이 아니다. 석방이다. 이렇게 말하는 나경원 후보.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기자가 물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다. 지금 내가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권 지금 놓고 후보들끼리 경쟁하고 있는데 이런 내가 구체적으로 나는 다 할 수가 있는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말씀을 드리면 또 상대편 후보들이 이걸 가지고 말꼬리로 물고 늘어지니까 이것은 내가 아끼겠다 말씀을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 우리 당에 대한 실책과 변화에 대한 요구가 분출된 것은 분명히 맞다. 그리고 우리가 잘 담아서 당이 변할 부분은 변해야 한다. 당대표가 되면 그런 변화를 꼭 내가 하겠다. 이 변화는 신진 세력이든 또 우리처럼 정치를 좀 많이 했던 사람이든 같은 생각이다. 그리고 나경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명록에 박정희 대통령님의 해안과 결단력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적고요. 참배를 마친 나경원은 구미 새마을 시장을 방문해서 상인들과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렇게 쭉 이제 보냈는데 어쨌든 뭐 지난 5월 달인가요? 5월 22일 날도 구미를 갔었죠. 나경원 그 후보가. 그때도 당협 사무실만 방문한 뒤 바로 상경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좀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아주 정말로 이 당대표라는 그 엄청난 책임 있는 그런 후보가 돼야 되니까 이번에 이렇게 박정희 생가도 가셨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그 5분이 뭐 토크쇼 할 거니까 토론을 할 때 여러분 그것도 다음 시간에 분명히 방송을 해드리고요. 아니 근데 이준석 이 분이 박근혜 탄핵 당연했다. 당연한 것이다.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그러면서 야 이거는 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이준석이가 오늘 그 대구에서 그것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 경북 TK를 찾아가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당연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발언을 했는데 아마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발언이 그 대구 경북 TK 그 대구 경북 도민 또 대구 시민 이런 분들이 이것을 좋게 받아들일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보수의 본산인 대구에서 탄핵 정리선언을 통해 가지고 보수 개혁을 강조하는 승부수를 낚이울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준석. 이건 좀 건방진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40대 이하만 대한민국의 국민이야. 50대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냥 쉬세요 집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말하죠. 세대교체가 아닌 정권교체,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는데 이준석 부부는 박근혜 대통령을 들먹이면서 당연한 것이었고 정당한 것이었다. 탄핵이. 이걸 갖다 강조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그 이준석은 대구 북구 에스코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대구 경북 합동 연설회를 앞두고 문화일보와 통화를 해가지고 박 전 대통령이
나를 발탁해 준 건 고맙다. 그런데 탄핵은 당연한 것이었다. 정당한 것이었다. 너무 못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 TK가 보수 개혁 대열에 얼마나 강하게 동참하느냐. 이것도 이번에 좀 보자고요. 그리고 아니 그 이준석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당성을 강조를 이번에 이제 한다는 거예요. 2시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지금 대구 경북은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탄핵 문제를 해가지고 뭐를 얻으려고 이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야 되는 이준석을 당대표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준석 하는 얘기,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도 계속 지금 비판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70명 정도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각 지역당 위원장을 이제 이번에 공문을 했잖아요. 그거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합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분 가지고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막 비난하는 거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급조된 것으로 보이는 당 조직이나 이런 것에 평가 난 절하다. 이거 하면 안 되는 분인데 이분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김종인하고 이준석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국민의당 측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하면은 나는 합당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준석. 나경원 의원은 통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정권 교체를 내세워서 압승을 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낡은 것과 이별을 들고 나오면서 세대교체로 정권 중심이 바뀌었다.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 정권 심판 선거로 가야 되는 게 정확히 맞다. 그리고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에 세워진 배신자 프레임을 이준석 후보가 연결시키는데 이것은 너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이준석이가 여기에 유승민한테. 그리고 이준석 후보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이 친분을 지적하면서 개파 논란이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경원 후보가. 그리고 또 이준석은 이렇게 말해요. 국민의당을 자꾸만 얘기합니다. 국민의당 간 불협화음에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국민의당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경원 후보가 이 불협화음은 이준석 최고의원의 갑질하는 듯한 고압적인 모습에서 더더욱 불거진 것이고 이게 그래서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잘하고 뭐 언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대표는 실질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말 잘하면 아나운서 해야지 왜 국민의힘 당대표 나오려고 이렇게 출마했나. 또 여기서 나경원 후보는 안 대표와 거칠게 다투고 끝내 통합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된다, 걱정이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오늘도 뭐 여론조사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론조사가 말이죠. 5월 29일 날 5월 30일 날 한 것을 자꾸 지금 그걸 다시 내비치면서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 대구 경북에서 한 것도 5월 29일 날 5월 30일 날 한 여론조사입니다. 그걸 지금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제 신문에서 대구신문 같은 데서 지역신문에서 그거를 또 기사화 시키니까 지금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여론조사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5월 31일 이후에는 여론조사를 못하게 돼 있는데 내 생각에는. 근데 5월 29, 30일 날 거를 계속 재탕 계속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 언론하고 방송에서 이것도 참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쨌든 뭐 지금 이번에
대구 TK는 92,118명 정도가 이제 당원들인데 권경선에서는 당원 투표 비중이 70%잖아요. TK 당심이 전당대회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TK에서 과거는 과거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건지 아니면 뭐 이분도 이상한 분인데 뭐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뭐 박근혜 대통령으로 많이 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각오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민심을 분명히 당심에 따라갈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이준석 후보는 이 태풍이 아주 잔 바람으로 솔바람으로 뚝뚝뚝 떨어질 수도 있다. 오늘 이후로 그런 생각도 하는 분들이 있고요. 전당대회 결과가 아주 휘청거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그 김종인 이분이 이준석 선거 캠프 합류하지는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이준석을 돕기 시작했어요. 오늘 대구 내려갔습니다. 연설을 하러. 무슨 연설을 왜 오늘 합니까? 대구에 가가지고. 오늘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휘봉을 내려놓은 뒤 공개 행보를 자제했던 김종인. 오늘 저 강연 정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 김종인 이분이 오늘 오후 3시에 대구 경북에서 경북 대학생들을 상대로 오후 5시 30분에는 또 3시에는 상대로 연설을 하고 5시 30분에는 대구 시내 한 컨벤션 센터에서 현지 시민단체 뉴 대구 운동 회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참 묘한 분이에요. 여기서 100% 이준석 편을 손을 들어주는 강연을 할 겁니다.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4월 초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퇴임 후에 처음이잖아요. 특히 오늘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대구에서 연설을 한 우리 후보들이 내려가서 하니까 바로 오늘 그 시간대에 내려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힌 분이에요. 꼭 흠탕물을 막 뿌리고 다녀 이분이. 자,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의견을 드러냈던 김종인 이분이 본격적으로 강연을 통해서 대중과 직접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 무엇보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대구에 아주 집결한 일정과 맞물려가지고 오늘 딱 한다는 모양새가 참 웃긴다. 코미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2시부터 전당대회 출마자들이 대구 합동연설을 하잖아요. 이분이 3시에 한다는 거야. 그리고 5시에 또 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강연 날짜를 고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와 관련해서 초점을 맞춘 건 틀림없는 100%입니다. 이렇게 꼼수를 부려요. 그리고 누굽니까? 이준석 당대표 도전에 긍정적이던 김종인 이 사람이 아주 이준석에게 신의 돌풍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이준석 하던 분이 왜 오늘 하필이면 대구에 가서 연설을 합니까? 그러니까 각 언론에서는 이준석 선거 캠프에서 선거운동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준석도 김종인 위원장 당대표가 되면 다시 복귀를 시킨다고 얘기를 하잖아 지금. 참 묘한 세상이야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데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현혹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번에 MBN 토론회에서 이준석이 하는 얘기, 만약 당대표가 되면 김종인 위원장 다시 모셔오겠느냐 하니까 예스! 이렇게 말했잖아요. 무조건 모셔온다. 딱 이준석 혼자만. 나머지는 전부 다 X인데. 이 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국민의힘 관계자 통화에서 당권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날 김종인 위원장이 거기 가는 것만으로도 이준석에게 엄청난 힘이 된다. 그러니까 김종인 이분이 나경원 주호영 후보를
절대적으로 비난할 거다 가서. 그리고 이준석을 손들어 주니까 선거 캠프에서 선거운동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이준석 캠프에서. 그러니까 뭐 답 나왔잖아요. 김종인, 유승민, 김무성, 하태경, 이준석 이렇게 같이 싸고 도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분들이 그냥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1대1로 만나가지고 설득시키고 이러니까 대한민국 이거 국민의힘 큰일 났다. 이러다가 대통령 선거에서 완전히 망치고 내면 지자체도 망치는 겁니다. 이준석이 당대표 되면요 절대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젊은 분이 너무 독단적이고 독재적이고 그리고 이분의 콘텐츠도 하나는 없어. 다 김종인, 유승민, 하태경 뭐 누구야 김무성 이 사람들의 그냥 꼭두가시일 뿐이야. 말만 잘할 뿐이죠.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 이번에 심사숙고해서 꼭 당대표가 돼서 3월 9일 지자체까지 잘 관리할 수 있는 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저는 거기에 딱 맞는 대표는 나경원 대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뭐 주호영 대표 오늘 인터뷰에서 단일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언론이나 모든 곳에서 지금 내가 이준석을 거의 따라 잡았다고 이렇게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주호영 전 대표께서.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발표하는 거 보면 뭐 이준석 40일, 나경원 20일인가요? 다 틀려. 그리고 주호영 대표 13, 뭐 15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주호영, 나경원 두 후보가 단일화 하면은 이준석이 앞질러요. 이것은 뭐 당원들의 지지율이 아니고 대구 경북 도민 시민들의 여론 조사를 한 건데 그것도 5월 29일, 5월 30일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 보여주면서 뭐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저는 다른 분은 몰라도 주호영 대표는 국민의힘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한 번쯤은 단일화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딱 잡아 뛰시니까 오늘까지도 지금 대구 경북은 주호영 텃밭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아마 조금 더 고민 좀 해보시라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나경원, 주호영 단일화를. 근데 이제 주호영 대표님도 나갔다 들어오신 분이긴 분인데 좀 약간 온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좀 조금 더 깊이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요 시간은 요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윤석열 총장하고 안철수 대표를 내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이준석 후보는 사실은 그 유승민 그러니까 가슴 안에 숨어 있다는 얘기지.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항상 잠재되어 있는 분이 이준석이기 때문에 조금 당원들이 그것을 깊숙이 생각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